훌륭한 창녀 타이틀을 달성한 남자 연예인 T.O.P.4.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는 연예인들. 하지만 그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지나온 길은 과연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훌륭한 창녀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웃음거리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부와 권력을 좇은 비열한 선택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에게 사랑받으며 명성을 쌓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부끄러운 진실로 인해 훌륭한 창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얻게 된 남자 연예인 5명을 다룹니다. 그들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추악한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4위는 이병헌입니다. 배우 이병헌은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뛰어난 연기력으로 논란의 여파를 무색하게 만들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배우입니다. 인성은 별로여도 연기는 사랑해야 한다는 대중의 반응은 그의 연기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사생활을 향한 불편함을 암시합니다. 이병헌은 여러 스캔들로 이름을 올렸고 특히 그의 자유분방한 연애 스타일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09년 캐나다 교포 여성 A씨는 이병헌이 결혼을 약속하고 자신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강병규의 연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이병헌은 이 둘이 공모해 자신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강병규는 이병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병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강병규는 공갈죄로 기소되어 몰락의 길을 걸었으며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항의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병규는 이후 SNS를 통해 이병헌을 공격했지만 대중은 그의 발언을 질투 어린 헛소리로 치부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강병규가 말했던 진실에 힘이 실리게 된 사건은 2014년 발생한 협박 스캔들이었습니다. 이병헌은 걸그룹 글램의 다이와 모델 이지연에게 협박당한 사건으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병헌이 다이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를 녹음한 다이와 이지연이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이병헌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이지연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연은 이병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겼지만 그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이지연이 SNS에 이병헌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불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이병헌에 대한 비난을 넘어 이민정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민정을 마치 모든 걸 감내하는 성인군자처럼 묘사했고 그녀의 용인과 인내는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기는 그레이트, 인성은 스투핏? 이병헌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기력만큼은 압도적으로 인정받으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차례의 스캔들과 추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연기는 스캔들을 뛰어넘는다는 평판. 하지만 대중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는 언제든 회자되며 그의 이미지는 여전히 로맨틱, 성공적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이병헌은 연예계에서 성공을 이뤘지만 그 뒤에는 치열한 논란과 비난,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한 이민정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기력만으로 모든 잘못이 덮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위는 추진모입니다. 배우 추진모는 영화 쌍화점에서의 역할로 인해 한동안 성적 지향에 대한 루머가 돌았으나 2019년 결혼을 통해 이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핸드폰 해킹 사건이 발생하며 과거의 사생활이 드러나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사건은 추진모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함께 언급된 배우 장동건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모와 장동건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연예인, 지망생, 모델, 미스코리아 출신 등 여러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었고 대화에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노골적인 음담 패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연예인들도 연루될 뻔했으나
이들은 모두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킹된 카톡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진모와 장동건은 다양한 여성들과의 은밀한 만남에 대해 대화하며 슈퍼모델 출신, 미스코리아, 유부녀 등의 발언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만남을 주기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장동건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중의 비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건 직후의 목격담에 따르면 장동건은 아내 고소영과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으나 비행기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고소영은 아이들과 하와이에 남은 반면 장동건은 먼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진모는 신혼 초에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아내 미니언에게도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그녀는 결국 심리적 부담을 느껴 SNS 계정을 닫았습니다. 논란 이후 주진모는 차기작 소식이 끊기며 사실상 연예계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장동건은 아내 고소영의 용서를 받은 듯 보였고 SNS에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며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유출이었지만 장동건의 젠틀한 이미지 덕분에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남태현입니다. 과거 위너의 멤버였던 남태현은 논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문제아로 악명 높아 강제 전학을 당했고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에는 일진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위너 탈퇴 이후 그는 더 많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대중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소리 지르고 공연 중 담배를 피우는 등 아티스트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며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여기에 그의 복잡한 연애 문제는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며 연애 상대였던 정여원과 손담비를 둘러싼 열애설로 대중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받는 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가수 장재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과 관련된 DM을 공개하며 그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DM을 보낸 여성은 남태현과 장재인이 이미 헤어진 줄 알고 만났으나 두 사람이 여전히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남태현은 비난을 피하지 못했고 장재인은 그가 사과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태현은 방송에서 자신이 다른 여성을 만난 시점이 장재인과의 관계 종료 이후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이에 장재인은 분노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 일은 그저 단순한 구설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이미지에 더욱 큰 타격을 남겼습니다. 장재인 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태현은 하트 시그널 3출연자 서민재와의 논란으로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서민재는 SNS를 통해 남태현과의 관계 문제를 언급하며 만남 이후 그녀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암시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남태현의 행동이 서민재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하며 그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태현은 마약 혐의로 보도된 후에도 자숙은커녕 태국에서 공연을 하고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그의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그에게 경각심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무감각한 태도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출연해 마약 중독 치료 중임을 밝혔고 5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고백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핑계로 여겼습니다. 논란의 재능 여자 문제와 마약으로 불편함을 선사하다. 남태현은 여자 문제, 마약 문제, 음주운전 등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내며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듯합니다. 재능이란 단어가 아까울 정도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과연 남태현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중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논란 속에서 머물게 될까요? 1위는 김정훈입니다. 김정훈은 노래와 연기 모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유엔의 멤버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2019년에는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하여
김진아와 핑크빛 기류를 형성하며 시청자들에게 대리 설렘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연애 프로그램의 특성상 교제하는 이성이 없어야 하기에 사전 미팅을 반드시 진행해야 했고, 미팅 당시 김정우는 2년째 솔로라고 밝혔지만 사실 그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며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김정우는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본가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김정우는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길이 막막해져 약속한 보증금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만약 친자가 맞다면 양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악성 댓글로 괴롭다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친구 측은 자신이 문란한 여성으로 보도되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며 친자 확인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기사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쏟아졌습니다. 아마 만삭 상태로 이어지는 비난과 소송이 버겁고 힘들었는지 결국 그녀는 고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정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활동을 시작하고 유료 팬 행사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우는 마치 꽃뱀에게 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뒤늦게 김정우의 아이가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 모든 비난과 화살을 쏟아내고 자신은 아닌 척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이미지 실추를 주장하며 임산부에게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하명은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1989년생이다. 그녀는 2018년 7월 MBC 기상캐스터 공채에 합격하며 입사했으며 입사 동기로는 최아리와 김가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들로 박하명 또한 여러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박하명은 중학교 시절 다니던 학원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이를 본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연습생 제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예계의 부정적인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연습생 생활은 무산되었다. 이후 그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2011년 뮤지컬 햄릿 오디션에 합격해 오피리아 역을 맡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연극학과에 편입했지만 똥군기와 폭언 등으로 인해 단 한 달 만에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결국 배우의 꿈을 접고 기상캐스터로 전향하게 되었다. 더불어 박하명의 과거 이력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녀는 과거 아프리카 TV에서 BJ 천사이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논란 많던 코맨더 지코와 함께 술을 마시며 합동 방송을 했던 장면이 다시 회자되었다. 아프리카 TV BJ 출신이 공중파 방송의 기상캐스터로 채용된 것 자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의문을 제기했고 그녀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2021년 4월 8일 MBC의 날씨 유튜브 채널에 속상하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전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발표된 시점이었다. 이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박하명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요안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21년 5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된 오요안나는 이듬해 3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유서에 따르면 박하명을 포함한 선배들은 오요안나의 실수를 떠넘기고 그녀가 기상정보 수정 요청을 하면 후배 주제에 감히 선배를 지적하느냐며 비난했다. 또한 가르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퇴근 후에도 불러내거나 장시간 퇴근을 막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실제로 유족이 공개한 단톡방 대화에서는 냄새난다. 연진이는 그래도 방송이라도 잘했지. 피해자 코스프레 오진해 등 오요안나를 향한 조롱과 험담이 가득했다. 또한 박하명이 SNS에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견되면서 그녀가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은 연락을 피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MBC 측도 아직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과 네티즌들은 하루빨리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